다음은 268번. 포유리 호르몬은 구성 성분에 따라 펩티드, 스테로이드, 그리고 아미노산 유도체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은 아미노산 유도체이다. 참이지. 여기가 CH3가 되면 알라닌입니다. 알라닌이 벤젠골이라고 하는 것, 페닐기를 한다 했지. 페닐기를 가지게 되면 페닐알라닌이 됩니다. 이 페닐알라닌이 여기에 OH를 가지게 되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 됩니다. 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이라 합니다. 티로신의 또 다른 티로신의 요 부분만 여기에 첨가가 되게 되면 두 개의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으로서 표준 아미노산입니다. 얘는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비표준 아미노산입니다. 이 비표준 아미노산 이름을 티로닌이라 합니다. 얘는 시옷이고 얘는 니언입니다. N입니다. 그래서 티로신, 티로닌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잘못 적었다. 이렇게 아요다이드가, 요드가 4개가 첨가가 되게 되면 이 물질을 4개, 테트라, 아요다이드, 요드, 티로닌이 되게 됩니다. 테트라 요드 티로닌을 다른 글자로 티록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얘는 티로신이고 얘는 기억 받침이 있습니다. 티록신이 되게 됩니다. 얘를 약자를 T4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요드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3개, 트리, 아요다이드, 요드, 티로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T3라 합니다. 이들은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물론 두 가지가 다 분비되지만 주로 분비되는 것은 이 형태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분비되는 형태가 되게 되면
T4가 혈액을 따라서 표적 조직으로 이동한 다음에 표적 조직에서 T3로 전환되어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형태는 T3의 형태가 됩니다. 이들을 갑상선 S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림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조식에 대한 것은 나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쉽게 외워지겠지. 티로신이, 이제는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OH가 하나가 더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디하이드록시 두 개의 알코올기 하이드록시 페닐 알라닌이 되게 됩니다. 페닐 알라닌이 하이드록시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를 도파라 합니다. 그럼 도파는 아직도 비표준 아미노산인 것이지, 이 아미노산이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탈카르복실화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되게 됩니다. 도파민부터는 이제 아미노산은 아닙니다. 얘는 비표준 아미노산이지만 얘는 카르복실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아미노산은 아니고 아민이 되게 됩니다. 이 아민이 여기에 OH가 하나가 여기에 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OH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되면 가짜 에피네프린, 놀에피네프린이 됩니다. 놀에피네프린은 동의어가 놀아드레날린, 그래서 얘도 아민입니다. 놀에피네프린이 아미노기의 H가 CH3 메틸기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 놀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 합니다. 아드레날린이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아민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놀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얘는 하나의 아민이라 해서 하나, 모노 아민계 호르몬이라 합니다. 이 모노 아민계 호르몬을 카테콜아민이라 하는데, 보통은 카테콜라민이라 하게 되면 놀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함께 일컬어서 카테콜아민, 발음 나는 대로 적게 되면 카테콜라민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카테콜라민은 에피네프린과 놀에피네프린을 의미한다. 얘도 물론 마찬가지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미노산 유도체이다, 참이다. 프롤락틴과 성장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펩티드이다, 그렇지, 참이다. 옥시토신 항인효 호르몬도 펩티드이다, 참이다. 글루카곤, 인슐린은 펩티드입니다. 근데 얘는 펩티드인데 얘가 문제인 거지. 코티졸은 펩티드가 아니라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5번에 알도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전부 스테로이드입니다. 참이다. 스테로이드는 스테롤 유사체라 해서 스테로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변형이 된 것들을 스테로이드라 합니다.
얘는 양놈들의 글자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의 또 다른 글자가 남성 호르몬이 되게 됩니다. 이 남성 호르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드로겐이 테스티스, 정소에서 분비가 되는 안드로겐이라 해서 테스티스 안드로겐의 합성어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영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에 속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난소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입니다. 얘는 난소에서 대량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 에스트리올은 태반에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난소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라디올이고 태반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리올이 되게 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영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속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얘는 발음 기호로 표기한 것이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면 코티졸이 되게 됩니다. 얼이 묵음이니까. 얘는 포도당의 농도 조절에 관여한다 해서 글루코즈 코르티코이드의 합성어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얘는 미네랄에 대한 농도 조절에 관여한다 해서 미네랄 그리고 코르티코이드 합성어가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이 있습니다. 황체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 해서 황체 호르몬. 근데 얘는 이들 안드로겐에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전구체가 된다 해서 프로게스틴이라 합니다. 이 프로게스틴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 과정은 콜레스테롤로부터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으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고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에스트라디올이 만들어집니다. 혹은 에스트리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로 전환시킬 때 관여하는 효소가 아로마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혹은 방향화 효소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들이 전부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은 둘 다가 아미노산 유도체이지만 에피네프린은 친수성 호르몬이지만 티록신은 지용성입니다. 얘는 벤젠고리를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네프린 수용체의 경우에는 얘는 막에 있는 막수용체이지만
티록신에 대한 것은 막수용체가 아니라 세포 내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다음 269번. 얘는 간단하게 참고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보통은 단발성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참고해서 익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이니까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A. 이 비타민 A의 다른 이름이 레티놀이라 해도 되고 레틴올이라 해도 되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데히드란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티아민은 비타민 B 중에서 B1을 티아민이라 하는 것이고 B3를 니아신이라 하는 것이고 B9을 엽산이라 합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전구체는 발음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베타 카로텐이라 하면 되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면 베타 카로틴이라 하면 됩니다. 베타 카로틴이 정중앙이 절단되어 가지고 두 분자에 레틴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레틴올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레티놀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티놀이 얘는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레틴알이 되게 됩니다. 얘를 비타민 A라 하는 것이고 레틴알 알데히드는 오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로놉신이라고 하는 시각색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시각색소 형성에 관여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A가 결핍이 되게 되면 야맹증이 됩니다. 야는 밤이란 뜻이고 맹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맹인할 때 그 맹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로놉신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세포가 사물을 봅니다. 근데 밤에 사물을 볼 때는 간상체라고 하는 로놉신이 많이 필요한 세포가 사물을 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먼저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더 심해지게 되면 맹증이 되게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사람의 몸에서는 합성되지 못합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듯이 사람에서 생성되지 못하는 필수 영양소로서 미량으로 요구되는 것이 비타민이라 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사람의 경우에 간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처음에는 비타민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실제는 비타민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서 디하이드로, 얘는 하이드로젠입니다. 얘는 D가 DI가 아니고 D입니다. 하이드로젠이 탈락했다는 뜻입니다.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되게 되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태양에 복사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콜레칼시페롤을 비타민 D3라 합니다. 콜레칼시페롤이 간에서 한번 하이드록실화되고 알코올화되고 신장에서 한번
알코올기가 첨가가 되게 되면 두 개의, 이때는 DI입니다. 두 개라는 뜻이고 얘는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하이드록실기, 얘는 하이드로젠, 수소란 뜻이고 얘는 수산기란 뜻입니다.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을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칼슘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얘는 칼시페롤이니까 알코올 하나를 가지고 있고 알코올을 두 개를 더 첨가하게 되니까 알코올이 세 개가 됩니다. 알코올이 하나면 모노알코올, 두 개면 디올, 세 개면 트리올. 그래서 칼슘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트리올이라 해서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 합니다. 이 칼시트리올이 활성 상태의 비타민 D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흔히 활성 비타민 D라 합니다. 얘도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또 하나의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가 되지.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 되게 됩니다. (270번에) 다음 중에서 수용성 호르몬이 무엇이냐? 이게 21년 기출문제인데 이건 너무 쉽지. 에스트로겐, 코티졸, 테스토스테론은 전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수용성 호르몬은 펩티드성인 인슐린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1번에 동물 호르몬 중 표적세포에서 수용체의 위치가 다른 것. 수용체의 위치는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A에 대한 것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포 내 수용체. 친수성 호르몬은 막에 있는 막수용체. 프로게스테론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글루카곤은 전부 펩티드성입니다. 따라서 막수용체 결합을 하고 얘는 세포 내 수용체 결합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시험 칠 때 흥분 상태이니까 이 흥분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장난입니다. 표적 기관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간략화해서 단순하게 외우지 말란 뜻입니다. 표적 기관은 옥시토신은 젖셈이 맞습니다. 유선이다. 1번이 답입니다. 글루카곤이 이자를 표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자는 표적 기관이 아니라 분비하는 내분비선입니다. 부갑상샘 호르몬 또한 마찬가지. 부갑상샘 호르몬은 얘는 부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지 부갑상샘이 표적 장소인 것은 아니지. 표적 기관인 것은 아니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면 표적 기관이 갑상샘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니까 표적 기관이 갑상샘이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이다. 다음. (273번)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과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이다. 다음의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한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이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것을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라 하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것을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라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유선의 발달과 저생성을 촉진한다.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이 문제 또 오타가 있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지, 참이 되지. 3번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부신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티졸이 분비가 되게 되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 호르몬입니다. 답 2개입니다. 여기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다. 전엽이 아니고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4번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참이 되겠지. 5번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분만 시기에,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이 2번 나오네. 뭔가 문제가 지금 편집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가 보다. 옥시토신은 분만 시기에 분비량이 크게 증가되어 적분비를 촉진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답은 1번과 3번이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후엽이란 말은 배 쪽을 우리는 생리학에서 앞쪽이라 합니다. 등 쪽을 생리학에서는 뒤쪽, 후라 합니다. 대신 동물 생리학과 동물 발생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 생리학은 이쪽을 앞쪽이라 하고 등 쪽을 뒤쪽이라 하지만, 동물 발생학은 이렇게 봅니다. 대신 머리는 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쪽 머리 쪽이 앞쪽이 되고 꼬리 쪽이 뒤쪽이 됩니다. 그래서 전후에 대한 것이 동물 생리학과 동물 발생학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신경분비세포가 축삭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뇌하수체 후엽에까지 뻗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분비되는 장소가 뇌하수체 후엽이라 해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생성하는 세포는 뇌하수체 후엽 세포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세포가 생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상하부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속하는 호르몬들에 대한 특징은
이건 요즘 유행하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성은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분비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바꿔서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하나는 옥시토신, 하나는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은 젖샘, 유선, 뭐 어떻게 써든 상관없겠지. 유선의 작용을 해서, 젖의 작용을 해서 젖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분만 직전에 자궁의 작용을 해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것은 분만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분만 직전에 태반을 자극해서 태반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또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만을 촉진시키는 기작이 되게 됩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 작용을 하되, 주된 것은 신장의 집합관, 집합, 모인다는 뜻이지, 무엇인가를 모으는 것을 수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집관이라 하기도 하고 집합관이라 하기도 합니다. 집합관에서 수분 투과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수분 투과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 양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줌 누는 것을 배뇨라 하거나 이뇨라 합니다. 배뇨나 이뇨를 감소한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뇨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이뇨를 막아준다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 합니다. 얘는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양놈들의 글자를 약자를 쓰게 되면 ADH가 됩니다.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 ADH. 사구체 모세혈관은 내 몸 내부입니다. 보문 주머니의 내강은 내 몸 밖입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내 몸 밖으로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이 여과가 되게 됩니다. 보문 주머니에서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이것이 신우에서 모여가지고 방광을 거쳐서 요 관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 가지고 오줌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을 오줌이 통과하는 미세한 관이라 해서 우리는 한자를 쓸 때 작을 소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세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세뇨관이라 합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수출 소동맥을 거쳐서 신장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면 흔히 신장 모세혈관은 주로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다 해서 이들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다 해서 세뇨관 모세혈관이라 합니다. 이것이 신정맥을 통해 가지고 하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는 세뇨관에서 체외에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재흡수라 합니다. 이들 세뇨관의 모세혈관에서 이들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재분비라 합니다. 혹은 분비라 합니다. 따라서 여과가 많아지거나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배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재흡수가 많아지게 되면 배설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배설량은 여과량 더하기 분비량에서 재흡수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 수분이 재흡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수분의 배설량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 합니다. 심장으로 회수되는 혈액이 흘러가는 관을 정맥이라 합니다.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미세한 관이라 해서 모세혈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동맥혈과 정맥혈은 정의가 다릅니다. 동맥혈은 동맥을 통해서 흘러가는 혈액이란 뜻이 아니라 산소의 분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정맥혈은 산소의 분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흘러갈 수 있고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폐동맥은 정맥혈이 흘러가고 폐정맥은 동맥혈이 흘러갑니다. 여기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여기에도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두 모세혈관을 연결시켜주는 특이적인 혈관이 있습니다. 얘는 동맥이라 할 수도 없고 정맥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이라 합니다. 문맥은 총 3곳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시상하부 모세혈관과 뇌하수체 모세혈관을 연결해 주는 것을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이라 합니다. 소화계의 모세혈관과 간 모세혈관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간문맥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신장에서 사구체 모세혈관과 신장 모세혈관을 연결시키는 것을 신장문맥이라 하고, 이 신장문맥을 수출 소동맥이라 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과 간문맥은 혈관이 정맥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혈액도 정맥혈이 흘러갑니다. 얘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신장문맥은 특이적으로 동맥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혈액도 동맥혈이 흘러가게 됩니다. 시상하부의 신경분비세포가 축삭이 짧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 생성된 시상하부 호르몬이 시상하부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시상하부 모세혈관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을 따라서 뇌하수체 모세혈관으로 가면 뇌하수체 모세혈관에서 여과가 되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시상하부 호르몬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상하부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호르몬이란 글자가 글자 수가 많으니까 오늘은 H라고 표기하자. 시상하부 호르몬이 문맥을 따라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대표적인 것이 ACTH가 있습니다. 얘는 무엇의 약자냐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ACTH를 분비하는 세포는 ACTH 분비세포라 합니다. 이 ACTH 분비세포를 자극하는 시상하부 호르몬은 ACTH 분비 촉진 호르몬, 줄여서 CRH라 합니다.
얘는 뇌하수체 전엽,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는 ACTH는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하되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코티졸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ACTH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인질병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신 피질 호르몬들도 분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갑상선의 T, 자극, 스티뮬레이트의 S, 호르몬의 H입니다. TSH를 분비하는 뇌하수체 전엽세포를 TSH 분비세포라 합니다. TSH 분비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TSH 릴리징 호르몬이라 해서 TRH라 합니다. 얘는 TSH 분비 촉진 호르몬의 약자가 TRH가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되 모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T4,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물론 T3도 함께 분비가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분비되는 형태는 티록신의 형태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고나드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라 해서 고나도트로핀, 고나드 트로핀이란 말은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뜻입니다. 고나드를 성선이라 합니다. 생식선이라 합니다. 생식선, 생식샘, 생식선, 생식소,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고나도트로핀은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여포에 F를 써가지고 여포를 자극한다 해서 여포 자극 호르몬의 약자가 FSH입니다. 황체에 L을 써가지고 얘는 황체 호르몬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을 황체 호르몬이라 합니다. 이들은 생식소를 자극하는데 생식소가 남자는 정소가 되고 여자는 난소가 됩니다. 이들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을 성호르몬이라 합니다. 남성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 것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나도트로핀을 분비하는 세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FSH 분비세포, 다른 하나는 LH 분비세포. 이 두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시상하부 호르몬이 고나도트로핀을 약자를 적을 때 대문자 G에 소문자 N을 적습니다. 고나도트로핀 분비 촉진 릴리징 호르몬이라 해서 GnRH라고 표기합니다.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뇌하수체가 두 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것 전엽, 뒤에 있는 것 후엽. 근데 다른 동물은 깨구리와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가 세 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전엽, 중엽, 후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뇌하수체 중엽 호르몬인데 사람은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인 것이 생장 호르몬이라 해서 성장 호르몬 G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H를 분비하는 세포는 GH 분비세포로 하면 됩니다. 이들은 한 종류의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시상하부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되게 됩니다. GH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GHRH라 하고 얘는 GH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GH의 분비를 억제한다 해서 이 표시는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GH 릴리징 이니비토리 호르몬이라 해서 약자를 GHIH라 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GH 분비 촉진 호르몬, GH 분비 억제 호르몬이라 합니다. GH는 직접 작용할 때 표적 조직에 작용을 해서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얘는 간과 주로 이제 간을 통해서 간과 다른 조직을 자극하게 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타라 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얘는 그로스 팩타이고 얘는 그로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성장 인자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어릴 때 GH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과잉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거인증이 됩니다. 어릴 때 GH가 분비가 되지 못하거나 IGF가 분비가 되지 못하게 되면 외소증이 되게 됩니다. 난쟁이증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롤락틴은 젖을 자극한다 해서 유선 자극 호르몬, 유선 자극 호르몬의 약자는 LTH입니다.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분비세포는 프롤락틴 분비세포라 하고 이 세포 또한 마찬가지 두 종류의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되게 됩니다. 프롤락틴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프롤락틴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해서 PRH, 프롤락틴의 분비를 억제한다 해서 PIH. 프롤락틴은 말 그대로 유선을 자극해서 옥시토신은 젖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면 프롤락틴은 젖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수유기 동안에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상호 협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젖의 생성을 촉진시키게 되고 하나는 젖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유선에 작용을 해서 유선세포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되면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프롤락틴이 분비가 되게 되고 젖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 유선의 발달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M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얘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MSH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을 하는데 이 멜라닌 세포를 일본말로 흑색소세포라 하거나 색소세포라 합니다. 이것이 멜라닌의 방출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어 가지고 피부 색깔을 시시각각 다르게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동물에서 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MSH에 대한 것은 이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얘가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MSH를 분비하는 세포는 MSH 분비세포. 이 또한 마찬가지 두 가지의 호르몬에서 분비가 조절되게 됩니다.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MRH, 분비를 억제하는 것은 MIH.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과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74번 문제. 그림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 전부 동의어입니다. 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의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각각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DH가 분비가 되니까 A는 뇌하수체 후엽이겠지. TSH가 분비가 되는 곳이니까 B는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지. A는 뇌하수체 전엽이다니까 옳지 않습니다. ADH는 A에서 생성된다니까 옳지 않습니다. A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분비가 되고 시상하부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3번의 ADH는 콩팥, 다른 말로 콩팥은 우리말이고 일본 놈들의 말을 한글 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신장이 되게 됩니다. 신장에 작용하여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게 참이 되겠지. TSH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가 된다. TSH의 분비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되게 되는 것이지. 5번에 ADH와 TSH는 별도의 분비관을 갖는 외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신경분비세포에서 얘는 분비가 되는 것이고 얘는 뇌하수체 전엽의 내분비선에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선입니다. 외분비샘이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번. 그림은 체액의 삼투압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호르몬과 기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삼투압을 낮춰야 되겠지.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에 대한 힘은 정반대 방향의 힘이 되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추론이 아니고 이것은 관찰 사실이니까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는 외워주면 됩니다. 삼투압이 감소가 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재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은 바소프레신이 하는 것이지. ADH.
ADH의 작용 표적 기관이 B가 되는 것이니까 B는 콩팥, 신장이 되게 됩니다. 특히 신장에서 집합관에 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호르몬 A는 티록신이다니까 옳지 않다. 2번에 호르몬 A가 작용하는 기관 B는 방광이다니까 옳지 않다. 얘는 신장의 집합관에 작용하는 것이지 방광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3번에 호르몬 A의 분비가 증가하면 오줌량이 감소한다. 얘가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오줌량은 감소하게 된다. 오줌량이 감소하는 만큼 체내 수분량이 증가가 되게 된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왜 물의 양이 증가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화에 대한 최종 생성물이 CO2와 물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만드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체내 수분량은 증가가 되게 되고 체내 수분량이 증가가 되니까 삼투압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름도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인 것이지 우리말로 풀이하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4번에 호르몬 A의 분비가 증가하면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한다. 얘는 우리 몸의 체내 삼투압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 오줌량이 줄 때 오줌의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오줌은 진해지게 됩니다.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옳지 않다. 5번에 땀을 많이 흘려 체액의 삼투압이 올라가면 호르몬 A의 분비가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A의 분비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비가 억제된다니까 옳지 않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